그럼 이렇게 부모님 얘기도 해주셨는데 사실 그런 교육열이 있으신 그런 부모님을 만나는 것도 복인 것 같아요. 사실 그럼요. 네. 그럼요. 네, 네. 아마 아이를 우리가 키워봐서 알지만은 아이를 키우는 게 육아만이 아니라 정말 교육적인 환경까지 제공해 준다는 것, 그게 또 부모로서의 역할이 아닌가 싶거든요. 요즘은 더군다나 그쪽을 더 중시하죠. 그렇죠. 네, 네, 교육이 교사한테만 맡겨졌던 시대가 더 이상 아니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박사님으로서 또 이제 교수님으로서 그리고 엄마표 영어라는 이 우리는 바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이 필드에 들어오셔서 굉장히 또 많은 분들 또 내가 겪었던 어머님하고 또 다른 그죠? 그런 어머님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실천하는 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러면은 그 많은 분들을 보시고 그럼 엄마표 영어란 이거다라고 정의를 내린다는 거는 힘들겠지만은 그럼 이상적인 엄마표 영어라는 것이 아마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어떤 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이제 엄마표 영어라는 걸 한 지 저도 10년이 넘었으니까. 네. 근데 처음에는 저 같은 사람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많이 아는 사람. 네. 영어도 엄마인데 되고 많이 알고 뭐 정보도 빠르고 네네. 그러니까 교사. 네. 그런데 성공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사람이 없어. 네, 맞아요. 그냥 엄마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아이들은 따뜻한 엄마를 바라지 아이들한테서 교사를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네. 굉장히 큰 착각이 내가 아이를 잘 가르치고 잘 지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길게 가지 않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내 엄마가 이제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좋은 책을 주고 진도를 짜고 뭐 같이 좋은 워크시트를 만들고 할 수도 있지만 아이들은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냥 조금 전에 나한테 밥 주고 조금 전에 옷 갈아입히고 나한테 이쁘다고 물고 빨고 했는데 갑자기 지금부터 공부하자 그러고 가면은 그게 내 엄마의 원래 엄마가 아닌 것 같은 거죠. 네. 그리고 다른 아이들의 엄마들은 아이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다른 아이들의 엄마랑 같이 놀아주고 이런 것만 하는데 갑자기 우리 엄마는 나랑 공부하자 그러고 혼란스러울 거예요. 네. 그래서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사춘기가 가고 벌써 초등 고학년만 가도 그게 반항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생각이 바뀐 게 그냥 엄마인데 엄마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밥 먹여야 되고 씻겨야 되고 그렇죠? 뭐 숙제 조금 봐주고 신발이 사이즈가 작으면 사줘야 되고 그런 것에 일부러 그냥 같이 책 읽어주고 책을 좀 스스로 읽도록 살짝 꿰보고 네. 그러면서 그냥 영어 동화를 읽고 국어 동화를 읽고 뭐 수학 문제를 몇 장 풀어보고 하는 게 그냥 몸에 배게 하는 것. 그래서 그냥 하루 우리가 양치질 안 하면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네. 책을 읽지 않고 지나가면 이게 뭔가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삶이 이렇게 시간이 맞춰지는 것. 네. 그게 가장 이상적인 엄마표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은 사실 엄마표 영어가 지금 굉장히 여러 갈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르르듯이 그냥 생활 속에서 스며든 엄마표 영어가 있는가 하면 또 계획을 세워서 정말 플랜 짜서 그냥 이렇게 커리큘럼에 맞춰서 아이를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 3자 입장에서 약간 이게 원래 서현주 씨가 시작한 엄마표는 그게 아니었을걸요? 아니었죠. 네. 저더러 시조사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여기가 시조사인데 원래 그렇게 대단히 똑똑하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엄마였습니다. 애랑 너무 네. 좋고 재밌어서 네. 한 거였는데 네. 이게 엄마들이 그 사이에 또 더 똑똑해지신 거죠. 그리고 많은 정보가 들어왔고 이쪽이 이제 상업화가 됐고 이쪽이 그리고 이제 또 잘하는 애들을 또 너무 많이 봤고 베스트 버전만 보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마치 굉장히 유명한 학원에서 성적이 높은 1등한 아이들이 애들. 몇 명 안 되는 것처럼 이쪽도 그렇거든요. 그렇죠. 영어라는 성적을 내는 거로만 봤을 때는. 근데 네. 엄마표는 그거 이상을 커버하거든요. 그렇죠. 실제 그냥 언어가 되게 하자는 것이며 조금 영어가 좀 모자라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표현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깊이 파낼 수 있는 어떤 힘을 갖는 정도의 영어를 갖자라는 것이고 비록 그것이 학교에서 성적으로 나오지 않을지라도 어쨌든 영어가 그 아이의 자산이 되게 하자는 게 엄마표인데 네. 비법
또 무슨 전략. 네, 네 이렇게로 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네. 네, 근데 그거를 또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죠. 그게 맞는 아이들이 또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정말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네.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대부분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엄마와 가정이라는 환경에서는 네. 커리큘럼을 짜서 진도를 나가고 중간중간 평가를 해서 성적을 비교하고 그런 걸 말한다면 이제 그거는 그냥 학원을 보내면 되죠. 엄마표가 돈이 안 드는 게 아니거든요. 네. 책 사고 뭐 여러 가지 구입하고 그러려면 그것도 역시 만만찮게 네, 뭐 그리고 또 우리 체험 중시하니까 뭐 많이 데리고 박물관이나 다니죠. 네. 뭐 이런 데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결코 비용이 안 들어서 하는 게 엄마표가 아니거든요. 그냥 학습과 삶이 구분이 되지 않는 삶은 아이한테 이렇게 몸에 배워주기 위해서 하는 게 엄마표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그냥 학원을 보내도 될 텐데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아이가 싫어하지만 않으면 네. 꼭 그 학습식으로 가는 거를 금기시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게 또 맞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동기가 있고 자기 스스로 그 자기주도적으로 하는 게 몸에 딱 맞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이상적이죠. 네. 근데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유년의 그 기억을 차곡차곡 쌓아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저는 그렇죠. 또 저더러 명언제조력이라고 드릴 말씀인데 저희들은 우리 아이들의 박물관이잖아요. 그렇죠? 그 멋있네요. 아이들의 추억을 이렇게 쌓아주는 건데 어떤 박물관을 지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지. 와, 네, 네. 엄마는 아이의 박물관이다. 그럼요. 저는 아이가 쓰던 물건 같은 게 걔가 많이 좋아했던 건 아직 다 갖고 있고 이렇게 잘 꾸며놓고 있거든요. 가끔씩 가서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그게 제 아이가 성장한 그 기록이 남아있는 그 박물관이잖아요. 근데 그 물건이 쌓이고 쌓인 그 틈새로 아이와 어떤 시간을 보냈느냐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맨날 성적 얘기만 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너무 멋있는 말씀을 또 건졌어요, 제가. 삶과 그리고 학습이 구분되지 않는 것을 만들어주는 게 엄마표 영어다. 네, learn how to learn이에요. 그러니까 learn how to learn. 네, 그러니까 knowledge를 쌓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과제가 주어졌더라도 자기 스스로 그거를 파헤칠 수 있는 힘을 가르쳐 주는 게 엄마표거든요. 네. 근데 지금 당장 지식을 막 레벨 높게 쌓는 거를 엄마표로 생각하시면 그건 굉장한 오산입니다. 그거는 학교 교육에서. 네. 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너무 좀 안타까운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말씀하셨듯이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아이들도 있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또 상처받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온순한 아이들은 그냥 엄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따라줘요. 싫어요를 못하죠. 항복하지 않아도 따라갑니다. 맞아요. 네. 그렇고 자기 의사를 표현할 줄 아는 아이들은 초등 고학년만 돼도 반항을 하죠. 네. 그 두 가지 결과가 아니게 가려면 살살 녹여드려야 돼요.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닌데 꼬여 넘어가서 공부하는 것처럼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게 엄마표예요. 네. 그러니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상적인 엄마표 영어란 다시 한번 딱 정리해 주시죠. 네, 그 생활과 학습이 그다지 구분되지 않는 삶으로 방식으로 가십시오. 네. 중간중간에 같은 단어를 공부한다는데 단어책을 놓고 외워서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단어 카드 갖고 재미를 이렇게 한다든가 통 속에다가 단어를 넣어서 꺼내서 문장 만들기를 한다든가 뭐 단어를 부르면 가서 발로 밟는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가자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이제 이상적인 엄마표 영어 교육은 꼭 영어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아도 괜찮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엄마표죠 뭐.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 표죠. 자, 이렇게 홍 박사님께서 명쾌하게 정리해 주신 이상적인 엄마표 영어 교육 여러분들 마음에 새겼으리라고 믿으면서 우리는 홍 박사님의 또 다른 말씀을 들으러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영알못이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만은 영어를 잘하게 만들고 싶다. 사실 그게 다 똑같은 엄마들의 욕망이죠. 그래서 박사님으로서 또 그 노하우라고 해야 될까요? 어머님들에게 요 정도는 못하더라도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전수해주고 싶다라는 노하우가 있으시다면요. 이것도 제가 배운 거예요. 제가 꼭 영어 교육자라고 그래서 하는 말만이 아니고 그 많은 엄마표를 실제 성공하고 엄마표를 잘 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배운 건데
많이 듣게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듣기. 그럼 듣기라는 게 그러면은 CD만 틀어주는 거냐? 그렇지만 그것도 어떤 아이에 따라서는 그 기계 앞에 놓고 듣는 거 재미없어하는 아이들도 네. 있거든요. 어쨌든 여러 공로를 통해서 영화에 접하게 하자는 게 이제 듣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책을 읽어주는 것도 있고 부모가 네. 그 다음에 CD 틀어주는 거 있고 동영상 보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항상 그 영알못이란 단어를 저도 처음 근래 배웠는데 영어 못하는 엄마다. 네. 그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그럼 난 영어책 발음이 안 좋고 영어책을 잘 못 읽는데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괜찮아요. 교재를 읽어주거나 설명해주는 건 하지 말라는 얘기지 영알못이면 그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림책 넘겨보시면 정말 그림에다 단어 몇 개 안 되거든요. 그걸 그냥 둘이 같이 그림을 보면서 한국말로 재밌게 얘기하다가 거기에 나오는 단어 몇 개 읽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발음을 나 때문에 이상하게 되지 않냐 그러지만 아이가 그게 재밌어지면 CD도 듣고 또 네. 동영상도 듣고 하면서 계속 영어는 접하거든요. 왜냐면 네. 우리가 영어를 어쨌든 간에 그 하루에 한꺼번에 2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 이러저러한 생활의 틈새에서 한 2시간 정도는 듣게 해줘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꼭 나로부터 발음을 배우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영어를 못해도 아이가 영어를 듣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아이가 좋아하는 소리, 좋아하는 캐릭터, 좋아하는 시리즈물 발굴해 틀어주는 걸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또 이런 질문을 하겠죠. 듣는다고 영어가 다 되나요? 하지만 듣는다고 영어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영어 교육자로서 설명을 할게요. 네네. 영어를 듣는 게 왜 좋으냐면 이제 우리 엄마표 영어라는 게 모국어 습득 과정을 흉내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어 습득하는 과정을 잘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이제 아이들이 소리를 들어요. 많이 네. 들으면 그건 무슨 효과가 있냐면 조금 전문적인 용어를 쓰면 이제 음소를 인식한다고 그러잖아요. 음소 인식. 네, 음소가 뭐냐 말이 좀 어렵잖아요. 네. 음소는 일종의 악보에 있는 음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설명할 그쵸? 수 있겠네요. 네, 네, 네. 네.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나라 음악 교육도 좀 이상해서 게으름부터 배우는 게 문제지만 사실은 들어야 돼. 피아노 맞아요. 소리를 많이 들어야 맞아요.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음표를 보고 노래를 아는 게 아니라 귀로 노래를 들어서 이게 무슨 노래라고 알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랬을 때 처음에는 전체 노래를 갖고 알겠지만 아주 많이 들으면 하나하나를 아이들이 다 기억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음표라는 건 글자가 아니라 음소라는 음소. 건 귀로 들어서 구분할 수 있는 걸 말해요. 근데 네. 그게 한두 번 들어서는 구분이 안 되죠. 그렇죠. 많이 들어서 모국어로 우리가 소리가 들었을 때 이건 한국어다, 들었을 때 이건 영어다가 네. 아는 것처럼 네. 그랬다가 많이 들으면 그 소리의 특성을 우리 머리가 인지하는 게 음소를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이 왜 필요하냐면 이게 선수 과정이에요. 글을 읽기 전에. 이 소리를 알아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소리를 문자와 연결하는 게 파닉스예요. 네. 그러니까 어린 영어 교육의 출발이 파닉스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 교육의 문제가 항상 뭐냐면 저도 제 아이 음악 교육을 실패해봐서 아는데 처음 가서부터 바로 개 이름부터 이렇게 쓰더라고요. 악보에다가 이렇게 네네. 쓰는데 기계적으로 하는데 너무나 재미가 없죠. 사실은 음악 그 피아노 소리를 막 많이 듣고 충분히 음감을 먼저 알아서 키워줘야죠. 그래서 내가 아는 음이 이거로 이렇게 악보에 그려주고 그거는 여기서 이렇게 치는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맞아요. 그 우리 영어 교육도 그게 문제였던 거죠. 알파벳 들어가면서부터 바로 소리 읽게 하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음소를 인식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알못이라 그냥 틀어만 줬지만 사실 영어 교육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음소를 인식해야 글자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소리를 많이 들어줘요. 아무리 영알못이라고 해도 영어를 틀어주는 건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내가 사전을 찾고 어떤 단어집을 해서 단어를 접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들어서 알고 내가 말로 할 수 있는 어휘가 충분히 쌓인 다음에 우리가 글자를 배워요. 모국어가. 네. 그러니까 영어도 그 환경에 좀 비슷하게 흉내를 낼 수 있는 게 듣기인 거죠. 네. 공놀이 할까? 뭘 가져와? 그러면 뭐를 쳐다본다든가 네. 가서 가져온다든가 하는 게 이해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조금 지나면 그 다음에 자기가 뭘 하고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자로는 몰라. 그런데 귀로 듣고 내가 말로 할 수 있는 어휘를 많이 쌓아뒀다가 그 다음에 책을 읽으면 굉장히 이해력이 높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 oral vocabulary라고 하는데 많이 들어서 비록 글자로는 읽지 못해도 이미 알고 있는
그 어휘수가 많이 있어야 그다음에 책을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듣기의 중요성 또 하나는 음소를 인식한다. 또 그다음에 오럴 Oral 보케블러리를 vocabulary. 익힌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엄마들이 영어 교육시키는 엄마들이 굉장히 그 자기 아이가 영어 발음이 좋았으면 하는 열망이 크더라고요. 그럼요. 네. 근데 그게 음표는 이제 음표와 같다 그랬잖아요. 음소는 자기 특정 소리를 내도록 이렇게 딱 자기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음소라는 게. 그런데 그 음소라는 게 여러 개가 합쳐서 단어가 되는 것인데, 그리고 근데 단어만 똑바로 발음한다고 해서 발음이 되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문장 속에 들어가서 어떤 단어는 강세를 받고 어떤 데는 의문문이라 끝을 올려야 되고 어떨 때는 화가 나서 내는 소리가 있고 어떨 때는 조용히 내는 소리가 있고 이제 그런 걸 또 억양이라고 하거든요. 네. 억양도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영어 발음이 우리한테 가장 어려운 건 또 음절이에요. 왜냐면 음절 구조가 그렇죠. 달라요. 네, 우리말은 그냥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는 자음이 여러 개가 나왔다 모음 하나 나오고 자음이 여러 개 나오니까 우리가 자꾸 그 모음을 으라는 모음을 집어넣거든요. 제가 맨날 드는 얘가 try인데 try가 이름절이에요. I라는 장모음이 하나 들어있는. 근데 우리가 트라이 하고 분리해서 네. 그게 발음을 굉장히 이상하게 만들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야속하게도 듣지 않고는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이렇게 단어 하나를 연습을 하고 음절을 갖고 뭐 박수를 치고 한 문장을 놓고 여기에 강세가 있다 없다 이렇게 테크니컬하게 연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지만 이게 귀로 듣지 않고는 그걸 가려낼 수가 없어요. 따라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영어를 잘 못한다 할지라도 그거 다 겸손의 표현이 사실은 능동적으로 내가 사용할 수는 없어도 들어서 이해하는 영어들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어머님들이. 네. 그래서 영어를 못한다 하더라도 아이가 재미있게 오래 들어도 지루하지 않을 만한 어떤 자료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로 충분히 많이 듣게 해주시면 음소도 인식해서 파닉스를 빨리 할 수 있고 들어서 아는 어휘, 말로 할 수 있는 어휘를 잔뜩 쌓아주면 책을 읽을 때 이해력이 높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발음을 그 영어 고유의 특성대로 발음할 수 있는 힘을 기울이지 않고도 많이 듣는 것만으로도 가능하게 해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많이 재미있게 오래 듣게 해주십시오. 그게 가장 좋은 비법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정말 너무나 진리이긴 한데 정작 근데 저희 어머님들한테 이 얘기를 해줬을 때는 뭐라 해야 되나 이 바늘을 허리춤에 꿰어가지고 바느질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죠? 바늘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게 지금 얘기해 주신 그 음소 인식 그죠? 포님이 분명히 우리말과 영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구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 안 하고 바로 파닉스로 들어갑니다. 영어는 그 경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말은 그러니까 음표가 있는데 그 음표를 표시하는 기호가 하나씩 다 연결돼 정확하잖아요. 있어요. 영어는 큰 단점이 그러니까 음표는 여러 개인데 그걸 표시하는 상징이 모자라요. 그래서 한 글자가 여러 환경에 들어가서 각각 다른 소리가 나기 때문에 특히 모음의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 정도로 글자 수는 부족한데 음소가 많아요. 그러니까 듣지 않고는 해결이 되지가 않네요. 또 제가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음소하고 영어 음소하고 1대1로 딱 대응을 시켜서 많이들 가르치잖아요. 비읍하고 미하고 분명히 다른데 다르죠. P와 피읍이 다르고 F도 물론 다르고 그게 어릴 때부터 요즘도 그럴까요? 파닉스부터 바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소 인식이라는 게 그런 경우는 대조를 시켜서 설명을 하겠죠.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법칙을 일찍 이해하게 되니까. 그래서 파닉스부터 먼저 하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가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되면은 영어가 재미가 없어지죠. 재미없죠. 그러다가 내가 이미 아는 의미인데 이렇게 표시되는구나라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oral vocabulary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아이들 있지 않아요? 우리는 워낙 이제 쑥쑥 오래 하다 보니까 리딩이라든지 파닉스를 일찍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어머님들한테 거기에 너무 목을 매지 마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준비가 되면 리딩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렇더라도 아이들이 이제 리딩에 관심을 보이면 우리가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드물게 스피킹은 엄청 잘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일부러는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파닉스를. 아이가 준비가 되기 전까지. 그래서 스피킹을 원어민처럼 너무 잘하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알파벳도 모르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딱 그 아이가 파닉스를 딱 깨치는 순간 네, 리딩을 일사천리로 제 제자 아이 중에도 하나 그런 네, 아이가 네, 있어요. 그런 먼저 아이도 있어요. 이제 입이 저희가 놀리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끼리 쓰는 표현이 있어요. 먼저 입이 먼저 트이고 귀가 먼저 트여서 까막눈인데 말을 한다. 오. 네. 그래서 심지어 그거를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는데 미국 거지다. 근데 그 아이가 7세 때인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파닉스 시작을 했는데 네, 네. 7개월 만에 챕터북으로 올라갔어요. 그런 애들이 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진짜로. 이 경우도 또 드문 경우겠죠. 네. 네, 이제 좋은 예인데 모국어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모국어 우리나라가 워낙 문자 교육을 빨리 하기도 하지만 하여튼 그 문자 교육이 이전에 갓난서부터 소리를 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읽기가 쉬웠고 또 한국어랑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게 한국어는 굉장히 그 라이팅 시스템이 굉장히 그 명료해서 그렇게 문자를 깨치는 게 어렵지 않아요. 네, 근데 맞아요. 영어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언어에 속해요. 네, 음소수와 문자수가 일치하지가 네. 않아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언어에 속하는 게 영어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바로 파닉스를 시작하면 영어가 재미가 없죠. 그렇죠. 네. 문자 교육을 빨리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충분히 많이 들어서 그 언어에 익숙하고가 아닌가로 기준을 삼으시면 돼요. 그리고 언제쯤 글자를 가르쳐야 될까요? 라는 질문도 많은데 네. 그 제자들의 경험담에 의하면 이거는 이제 그 영어 교육 학자로서의 대답이 아니고요. 네네. 의하면 책을 많이 읽어주고 많이 듣게 하고 하다가 보면 아이들이 문자에 관심을 보이는 표시를 낸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문자를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이전에 자기가 알았던 문자가 나오면 첫 글자로 유추해서 틀리지만 읽기도 시작을 하고 네. 뭔가 그 단어가 나왔으면 이 단어를 짚어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표시를 보인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은 그때 이제 리더스를 시작하면서 글자를 읽기 시작한다 이렇게 네. 하지 딱 그 얼마만큼 들었으니까 뭐 이제는 시작하십시오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무슨 레시피 몇 스푼에 언제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딱딱 됐으면 정량화됐으면 참 좋겠어요. 좋겠어요. 그게 안 되죠. 네, 그죠? 네, 그게 참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어쨌든 영알못 어머님들이든 영어가 좀 자신 있는 어머님들이든 어쨌든 한국에서 엄마표 영어를 하다 보면은 어쨌든 아이들이 성과를 보이는 아이들이 보인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그 목표치를 정해놓고 거기까지 이르도록 뭐 채찍질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분명히 아웃풋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웃풋이 한국에서의 한계라고 해야 될까요? 네, 한국에서 아이들이 뛰어난 아이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잘하는데 이렇게 재능이 있는데 나는 이걸 좀 뛰어넘고 싶다. 이건 저 영어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박사님도 이미 아시겠지만은 영어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미 뭐 자녀분을 유학시키고 네, 네, 이제 벌써 네. 사회로 진출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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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드님이 네. 있으시기 때문에 그거를 그 관점에서 선배 엄마로서 좀 한 말씀을 부탁을 드릴게요. 그 영어에 대한 선망도 있고 네. 또 뭐 영어권 국가들로 넓은 세상이죠. 영어를 쓰는 세상이 많으니까 가장 현실적인 조언은 정규 방송이라면 말하기가 불편한 내용인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유튜브니까요. 상황이니까 네. 가장 유의해야 될 상황은 경제적인 거죠. 네. 그렇죠. 그게 그게 뭐 그 현실이죠. 인정해야죠. 현실하죠. 제가 이제 유학 그 커뮤니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연들을 좀 많이 알잖아요. 네.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베스트 버전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성공 사례, 네, 최고의 성공 사례만. 네. 그게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렇게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또 어린 자식을 떨어뜨려 놓고 그게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그쵸. 네,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희생해가면서 거기다가 저 같은 경우도 정말 굉장히 절약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어떤 희생을 다 치러가면서 자식 교육에만 몰입을 할 정도로 그게 그렇게 우선순위인가 우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말을 자꾸 돌려서 어려운데 물론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른 삶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유학이라고 했을 때는 정말로 굉장한 그 경제적 여유가 있기 전에는 모든 거를 다 희생시키고 거기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보통의 네. 한국 사람이라면 네. 과연 그러할 정도로 내가 오랜 세월을 감내할 수 있는가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정신적으로 그 어려움을 겪은 예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이비리그를 가거나 누구나 다 뭐 해외에서 좋은 어떤 직장을 갖고 누구나 다 해외에서 뭐 이름을 날리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비교적 남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안착을 했다 할지라도 또 그 안에서 그 유리천장이 또 있죠. 그 외국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렇죠. 그런 거를 다 감내하고라도 아이가 스스로 택한다면 가는 거지. 부모가 그 한국의 교육이 마땅치 않아서 거기에 나가면 만족스러운 교육을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가는 거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저도 그 특별한 어떤 계기로 인해서 유학을 간 거거든요. 우선 네. 부모가 외국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아이가 유년기를 거기서 보냈고 그 다음에 한국에 돌아왔을 때 좀 힘든 일이 좀 있었어요. 중학교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게 외국이라는 돌파구가 경험을 제가 못했더라면 그냥 여기서 좀 적응시키면서 어떻게든, 했을 네. 텐데 어려서 거기서 교육을 받은 아이고 거기 생활을 저희가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 아이가 굉장히 힘든 일을 겪었을 때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 부모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거기에 가면 다 공부를 잘하고 거기에 가면 다 어떤 장래가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더군다나 요즘은 경제난 때문에 그렇지가 않아요. 네. 정말로 그게 쉬운 선택이 아니라서 그 많은 경제적 희생을 치르고도 가야 할 일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많이 필요하시고 꼭 보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저랑 의논하십시오. 저는 유학업자는 아니지만 네, 뭐 조기 교육에서부터 중고등 뭐 대학교까지 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말려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최고 최상의 이제 뭐 전 세계 글로벌한 이 기준에서 최고 최상의 이 아웃풋을 내려면 어떤 분야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내가 세계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저는 그게 많이 깨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놀라울 정도로 정말.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뭐 단적인 예로 봉준호 감독을 네, 봐도 네. 저는 그 봉준호 감독 작품상 부르는 순간 저희 아들이랑 으악 소리를 정말 그때 저희 친정엄마가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그 시름을 다 잊었어요. 너무 자랑스러워가지고. 정말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네. 벅차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아까 그 유리천장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고 또 산드라오 같은 그런 배우도 있잖아요. 그 배우도 얘기를 했지만은 굉장히 오랫동안 해서 그 정말 높은 레벨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리천장을 느끼고 평생을 그렇게 미국 현장에서 느끼고 살았던 그런 부류가 있는 반면 봉준호 감독은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게 또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컴플렉스가 없겠죠. 네, 여기서 네. 최고였고 네. 뭐 바깥이 뭐 어떨라고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카데미 네. 시상식 보고 로컬 시상식이라고 그러고 그런 자신감이 진짜 부럽습니다. 네. 정말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저희들의 그 자부심이 됐던 게 꼭 나가야 되는 것만은 아니구나. 저도 이런 세상이 올 줄 몰랐다고 아까 말씀드린 네, 게 네. 네, 이젠 정말 이 한국이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을게요. 제가 처음 미국 구경을 갔을 때 정말 그때가 96년이었는데 모든 게 다 좋은 거예요, 미국이. 슈퍼마켓도 멋진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때 이사 들어올 때 미국 냉장고를 사왔거든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2짝짜리 냉장고가 없었을 네, 때요. 네. 쓰던 걸 갖고 들어왔죠. 네. 관세가 없으니까. 그리고는 2000년에 다시 갔거든요. 뭔가 파슨새가 다르더라고요. 그 미국 냉장고 말고 한국 냉장고가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그때 한 2000년 초반 정도요? 네. 그리고는 미국 친구들이 판타스틱하다는 거야. 이 미국 한국 전자제품이. 그러고는 다시 이사를 간 게 2007년이었는데 네. 완전히 한국 물건이 다 와. 너무 자랑스러워요. 아.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진짜 이렇게 뛰어날 줄 몰랐고요. 네. 이 IT 강국이 주는 자부심이 정말 그래서 제 그 조카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을 하는데 네. 걔는 지금 언제라도 그 나가서 취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인 수많은 수재들이 그 세계 어디 각지에서 그쪽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근데 꼭 외국서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저도 정말 이런 세상이 올 줄 알았으면 유학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안 내보내도 된다 이런 세상이 오긴 했지만 그렇지만 또 우리 엄마표 교육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그분들 그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로 왔을 물론입니다. 때 또 소통의 방식이라는 것도 또 네. 기본이 아직까지는 영어라는 거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겠죠. 그리고 그분이 그 분야에 있으면서도 영어까지 잘하면 날개를 단 그러니까요. 거죠. 정말 네. 최고의 날개를 단 네, 거죠. 뭐 자꾸 집안 식구 얘기가 나와서 안 되는데 동생이 항공학자인데 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자기가 영어를 좀 더 했으면 할 일이 너무 많았었겠다. 네, 그런 분들 되게 네.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능력치는 최상인데 자기 분야에서 최상인데 거기에 플러스 영어만 날개를 맞습니다. 달았더라면 더 뻗어나갈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있었다고. 물론 또 그 반대의 얘기 영어만 할 줄 알아 갖고는 또 의미도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이죠. 네, 네. 네. 그 얘가 예를 들어서 뭐 해외에서 오래 살아서 영어는 굉장히 잘하지만 특별히 다른 전공이 없는 사람, 특별히 뭐 대단하지 않잖아요. 네. 단순히 외국 생활을 오래 해서 영어를 좀 할 줄 안다라는 것도 그렇게 자부심이 아닌 세상이 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는 그냥 도구니까 네. 하면서 자기가 내세울 어떤 컨텐츠가 있어야지 영어만 하는 거 가지고는 그렇게 내세울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저희들 이제 영어 교육 쪽으로 살짝 얘기를 하자면은 정말 영어 잘하는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든지 뭐 이제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오신 분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영어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원어민이 와서 영어 교육을 그렇죠, 하거나 그렇죠. 네. 이런 케이스가 많은데 초기에 우리 어머님들이나 학부모들이 원어민들이나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찾았던 건 사실인데 네, 그 네. 장단점을 또 옆에서 보셨겠죠. 아유 장점이야 많죠. 그 어센틱한 랭귀지를 진짜 구사하시니까 그렇죠. 우리가 듣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그 영어 고유의 어떤 사운드도 익히고 보캐블러리를 뭐 글자 알기 전에 아까 제가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늘어놨잖아요. 그때 듣기에 의존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나는 그 제대로 된 발음이 아무래도 어려우니까 엄마가 읽어준다는 거는 CD나 이제 그 기계에 의존하고 소리를 듣는데 원어민 선생님이 해준다면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들과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네. 우리는 거의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것처럼 시도 때도 없이 틀어주잖아요. 좀 그 부분에서 극성 맞은 거죠 우리가. 네. 그런데 그렇게 한두 시간 일주일에 몇 시간 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고 또 시간을 다소 많이 들여서 그들로부터 교육을 받는다 할지라도 지금은 굉장히 좋은 선생님이 많지만 그렇죠. 이제는 영어 교육 시장이 한국이 크다라는 것 때문에 제대로 교육받은 선생님들이 많이 오고 네. 또 교포들도 영어 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오고 네. 하지만 초반에는 정말 단지 영어를 할 줄 안다라는 네. 이유로 와서 그 고액을 받고 교사를 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거와 같죠. 우리가 국어를 구사한다고 해서 그렇죠? 외국 사람 우리가 가르칠 수 없는 티칭의 것처럼. 교육 경험이 전혀 없는 네. 사람들이 외국인을 갖다 놓고 국어 교육을 시킬 수 없는 것과 같죠. 힘들죠. 네. 네. 그런 거는 이제 어머님들이 잘 가리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저는 요즘 이제 이 코로나라는 불행한 세태 때문에 이런 온라인 그 러닝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어머님들이 실제 이제 한국인 교사랑 원어민 교사가 수업하는 모습을 이제 본다고요. 네. 전에는 그냥 현장에 보내놓고 잘하려니 했지만 온라인으로 이제 다 네, 보니까. 이제는 티칭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이건 아니지 않나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앞으로 오실 우리나라의 원어민 교사님이나 교포 교사님들은 훨씬 더 능력이 더 높아야 되지 않을까. 엄마들의 그 판단력이 더 지켜보고 높아지기 있으니까.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이 와서 영어 교육이 좀 수준이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